췌장 때문에 복부 초음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초음파를 하고 나면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췌장을 보기는 했는데 꼬리까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의사기는 하지만 나는 췌장이 걱정돼서 심지어 췌장 하나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췌장을 다 못 보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CT나 MRI 찍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초음파에서는 췌장이 잘 안 보일 수 있는지랑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음파 외에도 췌장을 보는 검사에는 CT, MRI, 내시경 초음파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 중에서 나는 대체 어떠한 검사를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췌장은 배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뒤쪽 그리고 상복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게 비장이라는 장기가 제일 왼쪽 배에 놓여 있는데 그 비장 가까이까지 췌장의 꼬리가 쭉 가로로 뻗어나갑니다. 일단은 그게 잘 안 보이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초음파는 공기를 아예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몸 안에 공기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위나 소장, 대장 같은 장 내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위나 대장에 공기를 초음파가 만나게 되면은 거울이 빛을 딱 반사하듯이 초음파가 그곳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만약에 췌장이 놓여져 있으면은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복부가 깊을수록, 그러니까 배가 좀 이렇게 두꺼우신 분일수록 초음파 신호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췌장 꼬리는 정말 최악인 게, 췌장이 안 그래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배 깊숙한 곳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유독 췌장의 꼬리 위쪽에 장가스가 많이 놓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뚱뚱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리 삐쩍 마르신 분이라도 그날의 장가스 상태에 따라서 췌장 꼬리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10년차 영상학과 전문이기는 하지만 진짜 복부가 좀 깊고 장가스가 많은 환자분의 검사를 딱 시작을 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 진짜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겠다. 드디어 뭐 오늘 검사 중에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이 난이도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요즘도 듭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년차 전문의인 만큼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 쪽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도 이렇게 조절도 해보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뭐 숨 들여 마시세요,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 조절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뭐 비장 쪽으로 이렇게 보는 스킬이 또 있습니다. 췌장 꼬리를 보는 스킬이 또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 때도 있고, 그렇게 해도 열심히 본다고 해도 진짜 초음파라는 검사의 한계상 췌장 꼬리가 정말 끝까지 계속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날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하고 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제가 진짜 있는 힘껏 확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췌장 꼬리 쪽이 자꾸 장가스에 가려서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자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이게 복부 초음파가 췌장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못 봤다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자인 입장에서 장가스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또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주로 복부 초음파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걔는 왜 복부 초음파를 받았는지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봤는데 그 들어올 때부터 웃상이더라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아픈 애는 아닌가 보다. 그래도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췌장까지 열심히 보자라는 마인드로 저도 봤죠. 근데 생각보다 췌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치 쪽을 이제 꾹 누르면 아무래도 가스가 옆으로 밀리면서 잘 보이니까 명치 쪽을 꾹 누르는데 자꾸 애가 실실 웃는 겁니다. 하하 이러면서 막 하하 웃어. 그러니까 이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살에 초음파 기계를 맞닿고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간지러움을, 특히나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지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애고 하니까 저는 또 이게 간지러운 줄 알고 초음파를 이제 공중에 띄워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더 단단히 세게 누르면은 간지러운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눌렀습니다. 남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 세게 눌렀어요. 근데 얘가 계속 이러면서 막 더 세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췌장을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까지 협조를 안 해주나? 지금 이 상황이 웃긴가? 슬슬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게 정말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한 정말 나는 진짜 췌장을 어떻게든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있는 힘껏 이렇게 세게 눌렀습니다. 근데 젊은 학생분이 참다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뭐 웃으면서 선생님 초음파가 근데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이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웃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정말 다양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어찌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아파서 웃으신 거냐. 진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바로 힘을 빼서 결국은 췌장을 열심히 봤던 그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췌장을 본다는 게 이게 좀 제 딴에는 열심히 본다고 본 게 환자분한테는 그런 아픔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물어봅니다. 환자분이 혹시나 아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게 누르긴 눌러야겠고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아프거나 간지러우실 경우에는 말씀하세요 라고 만약에 힘을 진짜 세게 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환자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기는 합니다. 그럼 췌장을 잘 보려면 환자분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내받은 금식 시간이 있으실 텐데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받으시죠. 금식 시간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뭐 아침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서 물을 조금은 먹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금식 시간은 최대한 지켜서 단가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초음파를 하면서 호흡 조절이라든가 뭐 자세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다들 잘 협조를 해주시는데 최대한 잘 협조를 해주시라. 저도 정말 잘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마지막 3번째는 만약에 이전에 초음파, CT, MRI 이런 걸 한 적이 있으시면은 영상과 그 판독 결과를 들고 오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 뭐 그런 검사 결과 미처 준비를 못 하셨더라도 췌장에 뭐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본다고 해도 알고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열심히 보면은 췌장을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췌장이 만약에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그럼 모두 CT나 MRI를 받아야 하는 거냐? 제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췌장 검사는 초음파, CT, MRI 순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의 그런 검사가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고위험 요인이 없고 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면은 췌장 꼬리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CT를 찍는 것은 그렇게 권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도 췌장암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췌장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췌장암을 완전히 걸러내는 선별검사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국가암검진은. 반대로 이제 황달이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초음파에서 종괴 또는 췌관, 담관의 확장, 늘어난 게 의심이 되면은 주로 췌장 프로토콜에 조형 CT를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MRI와 MRCP는 췌장 낭종과 췌관, 그리고 CT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찍어서 확인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을 통해서 하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는 애매한 작은 병변을 최대한 가까이서 보거나 그리고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플러스 유전, 가족성, 고위험군의 감시에도 활용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보면 췌장 CT는 아무 증상도 없는 그런 고위험군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이 매년 무작정 찍는 검사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선 때문이죠. CT 중에서도 복부 CT는 방사선 양이 상대적으로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매년 찍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방사선이 누적되니까 인체에 좋지 않겠죠. 하지만은 질환이 실제로 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진단의 이익이 방사선의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때는 CT를 주저하지 말고 찍어봐야 합니다. 네, 영상학과 전문의로 10년을 일해도 췌장이 항상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건 느낍니다. 아무래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초음파가 또 스킬이 중요하거든요. 이 손의 스킬, 어떠한 세기로 볼지, 환자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 어떻게 잘 보이는지,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초음파를 갖다 대는 그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갖다 대야 될지, 이런 스킬은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일수록 정확도가 예전보다는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검사인 거는 사실입니다. 췌장 초음파가 불완전한 검사라고 해서 쓸모없는 검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초음파 검사라는 거는 무조건 뭐 100%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봐야 좋다가 아니라 이제 검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췌장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거를 환자분한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판독문에 씀으로써 환자분이 그 다음 적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요약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대체 그럼 나는 어떠한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표를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췌장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